실전에 강해지는 키워드 수학 강혜성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준 쪽지 중에서 너무나도 많은 질문들, 집중력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생님도 이 집중력 때문에 초등학교 때 그리고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선생님이 코가 되게 안 좋아요. 코가 되게 안 좋아서 초등학교 5학년 때랑 중학교 1학년 때 그때 이제 수술을 2번 했어요. 코 수술만. 이제 뭐 코뼈가 휘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한 번은 이제 코에 살이 너무 부어가지고 그거를 막 레이저로 지져내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후유증으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수술이 이제 결과적으로 잘 안 된 거죠. 잘 안 돼서 거의 집중을 하려면은 정말로 환기가 잘 되고 정말로 공기가 좋아야지, 그래야지 좀 이렇게 공부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생겨서 굉장히 집중하기가 힘들었어요. 정말로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앉아 있는 것 자체가 되게 좀 힘든 상태. 그래서 좀 왔다 갔다 거리면서 이제 움직여야 되고, 네, 그랬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어렸으니까 잘 모르는데 선생님 어머니께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해서 뭐 이것저것 약도 많이 이렇게 주시고 뭐 보약도 먹이고 그랬는데 이 집중력에 관해서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도 굉장히 많이 좀 답답했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나름대로 중학교 3년 동안 열심히 터득한 것들, 그리고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 선생님 나름대로 터득한 어떤 집중력에 대한 방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집중력이라고 하는 게 선천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선생님 방법이 항상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집중력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한번 실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중학생이라고 하는 걸 감안하다면 뭐 고등학생도 상관없어요. 무튼 자기가 수능이라고 하는 큰 시험을 치르기 전까지 자신만의 공부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데 집중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집중력 스타일을 찾아야 되는 게 이 강의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집중력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집중력이 약하니? 그쵸? 안 들어봤나요? 안 들어보셨어요? 나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어머니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너 왜 이렇게 집중력이 약하니? 또는 선생님이 이제 학부모님들과 상담하다 보면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우리 아이 너무 산만해요. 근데 이 표현들은 사실은 좀 잘못된 표현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맞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잘못된 표현들이야. 왜 잘못됐느냐? 집중력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애매모호해요. 집중력이 뭐냐라고 했을 때 무언가에 집중하는 어떤 힘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집중하는 시간에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것인지 아니면 집중하는 깊이의 포인트를 잡을 것인지에 따라서 집중력의 개념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안 들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3가지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요, 노는 시간과 집중해야 하는 시간을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처음에 이 코 수술하고 나서 집중이 굉장히 안 됐을 때 좀 돌아다니는 시간, 진짜 좀 이렇게 걸어야지 이렇게 좀 숨이 트이고 이제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한 1년 정도 있었는데 그 걸어다니는 시간에 공부가 되겠어요? 공부 전혀 안 돼요. 근데 앉으면 또 답답해져, 가슴부터. 그랬을 때 선생님이 앉아있는 시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 많으면 뭐 15분 요 정도 됐는데 그 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연습을 계속 집중을 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일상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시간에는 공부가 안 돼. 근데 그 시간과 내가 앉아있는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연습을 하니까 조금씩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더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선생님보다 건강하니까 중학교 때 강혜성보다 건강하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 많이 하잖아요. 앉아있다 보면 이 스마트폰 하다가 공부하다, 스마트폰 하다가 공부하다 그러다 보면은 집중력의 깊이가 매우 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집중력이 약해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집중하는 시간이 짧다의 느낌보다는 집중하는 깊이가 너무 낮아.
그래서 무언가에 몰입해야 되는데 이걸 몰입하다가 자꾸 스마트폰 가고 몰입하다가 자꾸 컴퓨터로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집중할 때 집중하고 놀 때 확실하게 놀고 요 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찾아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집중력 연습을 하려면 집중이 안 되는 시간에 연습하면 안 돼요. 집중이 안 되는 시간에는 가능하면 집중을 좀 덜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영단어를 대충 흘린다거나 아니면 어저께 공부했었던 내용들을 한번 쭉 읽어본다거나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시간에 이걸 해야지 수학 문제 풀면 안 돼. 가끔 가다가 수학 문제 풀면 몰입이 잘 된다고 집중이 안 되는 시간에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반드시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에 집중을 깊이 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자신의 집중 시간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이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보통 의자에 앉아 있는다라고 했을 때 가슴에 손을 대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얼만큼 집중하나요? 5분? 10분? 잘 몰라요. 중요한 건. 잘 몰라. 자기가 몇 번을 집중했을 때 그게 최대의 집중 시간인지 잘 모른다고. 그래서 제일 안 좋은 계획표 중에 하나가 뭐 60분 단위로 잡아서 60분 동안 수학하고 40분 동안 사회하고 60분 동안 영어하고 그런 계획표가 제일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60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절대로 집중할 수가 없어요. 대학생도 60분 동안 집중 못해. 하물며 여러분도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분이면 10분, 20분이면 20분 자기가 집중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을 찾아내셔야 돼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1번 집중을 깊이 있게 해보는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깊이 있게 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몰입을 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돼. 그래서 10분 동안 집중해도 상관없고 15분 동안 집중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선 시간을 자꾸 집중력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자꾸 집중이 안 돼. 그래서 포인트는 집중의 깊이야. 10분 동안 집중하더라도 내가 한 문제를 풀더라도 그 한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는 동안 다른 것들이 보이지 않으면 그게 여러분들이 진짜 집중한 거야. 이게 집중력이야. 그래서 얼마나 집중을 깊게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절대로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몇 분에 대해서 시간을 뭐 40분 동안 집중했다 이런 거 말고 정말 내가 얼만큼의 시간을 투자했을 때 최대한 집중할 수 있는가 요 연습을 반드시 하세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노는 시간과 집중하는 시간을 구분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반드시 계획이 들어가야 돼요. 아, 선생님이 이 두 번째 명제를 그러니까 두 번째 문장을 이걸 찾느라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려서 중학교 3학년 때 깨달았는데 뭐 하다 깨달았냐면은 인수분해 풀다 깨달았어요. 인수분해 풀다가 선생님이 이제 중3 때 이제 그 가족이랑 같이 여행을 갔었거든요. 여행을 갔는데 이제 학원 숙제가 많아가지고 이제 그 책을 이렇게 들고 갔단 말이야. 들고 갔는데 아, 여행하면서 공부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짬이 날 때마다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이제 그 호텔 안에 테라스가 있었는데 그 테라스에 가서 이제 혼자 공부를 했거든. 근데 그렇게 공부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웃긴 거는 내가 집에서 공부할 때랑 그 여행 짬짬이 내가 테라스 가서 시간을 정말 그 짧은 시간 내에 집중하는 그 시간에 문제를 푼 거랑 문제량이 똑같은 거야. 그때 깨달은 거지. 아, 내가 집에서 사실 제대로 집중해서 공부한 게 아니었구나. 그 여행의 짧은 순간을 쪼개서 집중했는데도 실제로 집에서 한 문제량이랑 똑같이 풀었단 말이야. 내가 갑자기 뭐 좋은 공기 마셔서 머리가 좋아진 건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반드시 노는 시간과 집중하는 시간을 구분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잡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계획표를 잡으면 60분으로 잡아요. 많이들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집중 시간이 15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미리 연습을 통해서 파악했으면 차라리 15분 정도 집중하고 15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공부하는 연습을 하세요. 명확하게 집중하는 시간과 노는 시간을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거를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 터득해야 돼. 그래야지 고등학교 올라가서 야자 시간을 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 이것 때문에 야자 시간 버리는 친구를 많이 봤거든. 그래서 반드시 요 노는 시간과 집중하는 시간을 구분하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은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찾아야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하고요. 선생님이 이 3번을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찾아서 집중이 잘 되는 연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집중력의 즐거움을 알게 돼요. 정말이에요. 정말 즐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중력 하면 벌써부터 머리가 아픈 거, 힘든 거, 짜증나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 또는 수학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난 집중력이 그렇게 좋진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하지만 그것은 너희들이 제대로 된 시간에 집중을 안 해서 그런 거야. 누구나 다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집중이 잘 되는 시간을 딱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저녁 7시에 집중이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 집중을 깊게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서 아까 전에 1번, 2번에서 얘기했었던 연습이 있죠. 그 연습을 계속 해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제일 졸릴 때 있잖아요. 점심 먹고 나서 오후 1시. 이때도 집중이 되는 시간을 여러분들이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집중의 즐거움을 알게 되니까 집중력 연습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선생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바뀌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중학교는 고등학교를 위한 선행 단계야. 중학교에서는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나한테 맞는 공부법들, 나한테 맞는 모든 집중력 방법들을 찾아내야 돼. 그런 거의 일환으로 요거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훨씬 더 좋은 성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집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더 좋은 얘기로 얘기를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 강의진은 키워드 수학 강혜성쌤이었습니다.